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자원 화재에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더라도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향후 운영을 잘하고 또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곳곳이 아예 국가 운영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부터 원점에서부터 혹여라도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이라도 문제 요인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윤석열 정권 때의 문제임이 드러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의 단독 1년 전 배터리 교체야 경고 묵살 국정자원 화재 파장에 따르면 LG CNS는 24년 6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설을 점검한 결과 배터리 시스템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것을 확인하고 국정자원에 설비 교체를 권고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이다 이겁니다. 이번 학제가 대한민국의 정보 시스템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나경원은 국자원 화재에 중국인 무비자와 연결시키면서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중국인 무비자는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일이지요. 나경원 의원은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은 국정자원 화재와 무관하다는 법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이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재난을 틈타서 일부 극우 세력들의 반중 정서를 무책임하게 정치에 끌어들이는 이념몰이 정치 선동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난 2024년 12월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 사업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올해 3월에 최상목 대행은 올해 3분기 중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비자 면제를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주진우 역시 국자원 화재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파고 파도 윤석열 때 비리나 부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 정보 시스템 마비는 22년 카카오 화재 사고 이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군데로 흩어진 국가 정보 시스템을 공주로 백업하기로 한 작업은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연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출범한 지 100일이 겨우 넘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게 탓을 하면서 책임을 묻고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굳이 그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관리원 화재는 윤석열 정권 3년의 국가 시스템 붕괴가 그 원인입니다. 국가정보원 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서비스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전북 정보 전산망의 이중화와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문제를 방치한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요.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자신들이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을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마저 정부 전산망의 화재 위험을 지적했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무능한 정부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행안부는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투자를 금지하고 관련 예산 요구마저 거절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은 국가 시스템 전반을 무너뜨린 시간이었던 점이 이번 사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임 정부에서 미뤄졌던
국가데이터센터 이중화, 재난 매뉴얼 정비, 민관협력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 3년간 망가진 국가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아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기에 김정재가 빠질 수 없지요. 호남에는 불안나나로 시작된 논란이 급기야 포항의 불법 선거 의혹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해명을 사과가 아닌 경상도 사투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기름을 붓더니 TK에서조차 사퇴 여부가 나왔고 급기야 불법 선거 의혹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삼선 김정재 의원이 국회의원이란 자리를 어떻게 얻게 됐는지 알만한 영상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9월 초순 보도인데요. 언론에서 입을 닫고 계시기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웬만하면은 만약 3배까지 차이 나면 잘 좀 도와서 단수를 좀 해주십시오. 경선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포항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보통은 돈을 한 3억에서 5억 주고 캠프를 통째로 이제 지지선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뭐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제가 할 때도 예전에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지금 또 돈이 오가는 분위기가 지금 또 약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상도는 뭐 3배씩 차이 나면은 그거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죠. 네, 보셨죠?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1월 31일 이 공천 문제를 두고 김정재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과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웬만하면 단수를 해달라라면서 이 공천 야합을 시도하고 또 본인 지역구에서는 후보들 간에 3억에서 5억 원에 달하는 금전이 오간다라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증언이겠죠. 공천에 돈이 오간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실토를 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경상도, 특히 포항 지역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김정재 의원이 3선을 하는 동안 이 지역 정가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발언의 진위를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김정재 의원에게 5억 원을 요구했는지, 그 돈은 실제로 오고 갔는지, 일반적으로 오간다는 공천 야합의 대가 3억에서 5억 원의 진위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공천 야합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국민의힘도 공천을 돈 주고 사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다면은 지난 총선 공천에 이런 사례가 또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들을 알고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공천 거래를 시도했던 김정재 의원은 공천 야합에 대해 전 국민에게 소상히 진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호남에선 불 안 나나 이런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과 관련된 아까 한준호 최고위원의 그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거 수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9월 초에 나온 보도이고요. 네. 지금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네. 좀 수사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통화 내용은 충분한 범죄 혐의 그리고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